흑사병 1347년 1351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흑사병 The Black Death은 14세기 중반 1347년에서 1351년 사이에 유럽을 강타한 전염병으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팬데믹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질병은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휩쓸며 약 7,500만에서 2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사망했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생물학적 재난을 넘어 사회, 경제, 정치, 종교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흑사병의 기원과 확산 흑사병은 페스트균 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며 이 균은 주로 감염된 벼룩에 의해 전파됩니다. 벼룩은 흑쥐와 같은 설치류에 기생하며 이 쥐들이 인간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페스트균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병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림프절 패스트, 선패스트, 가장 흔한 형태로 감염자의 림프절이 심하게 붓고 고름집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폐패스트, 기침과 비말로 전염되며 폐에 염증을 일으켜 치명적입니다. 폐혈성 패스트, 혈액에 감염이 퍼지는 형태로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형태입니다. 흑사병의 기원은 아시아 중앙부, 특히 오늘날 몽골과 중앙아시아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의 가축과 야생동물들에서 패스트균이 발생했고 이후 실크로드와 같은 상업 경로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1347년 흑사병은 크림반도의 카파 항구에서 대규모 발발을 시작했으며 이후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탈리아는 흑사병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심지였습니다. 제노바 상인들이 흑사병에 감염된 채로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1347년 시칠리아에서 첫 유럽 내 대규모 발병이 보고되었습니다. 곧이어 베네치아, 피사, 피렌체 등 이탈리아 북부 주요 도시로 병이 확산되었으며 프랑스, 스페인, 영국까지도 이 병이 퍼졌습니다. 흑사병은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패스트균이나 전염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방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붓는 림프절과 피부의 검은 반점을 보며 흑사병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흑사병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구 붕괴와 경제적 혼란. 흑사병이 남긴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였습니다.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대규모로 사망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인구는 약 8천만에서 1억 명으로 추정되는데 흑사병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모두 일손이 부족해졌으며 상업과 농업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농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농민들이 사망하면서 농지가 방치되거나 황폐화되었고 귀족들은 더 이상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농노제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흑사병 이후의 경제 상황에서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봉건제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민심의 동요. 흑사병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력함을 느꼈으며 이는 종교적 광신과 이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흑사병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어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믿었으며 이는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박해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플라겔란트 운동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치며 순례를 다녔습니다. 이 같은 종교적 열정은 흑사병이 더 큰 신의 형벌이라는 두려움을 증폭시키며 사회 전반에 종교적 열광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종교와 교회의 변화. 흑사병은 당시 가톨릭 교회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질병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흑사병은 가톨릭 성직자들도 예외 없이 감염시켰습니다. 많은 수도사, 주교, 심지어 교황까지 흑사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적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교회의 권위도 약화되었습니다. 흑사병 동안 살아남은 성직자들 중 일부는 부패하거나 탐욕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성직자가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거나 속죄와 구원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으며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강화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에 미친 영향, 흑사병은 중세 예술과 문학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예술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무도, 단스 마찹. 와 같은 예술 작품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왕과 농민,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흑사병을 겪은 후 삶의 덧없음과 무상함에 대한 인식이 예술과 문학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흑사병이 끝난 후 사람들은 다시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적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흑사병 이후의 변화. 흑사병이 끝난 후 유럽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의 가치가 상승했고 이는 농민들이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금과 노동 조건은 이전보다 나아졌으며 귀족들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흑사병은 중세사회의 봉건제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도시의 상인 계층은 경제적 힘을 키웠고 새로운 사회적 계층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봉건적 질서가 점차 무너졌습니다. 이는 후에 근대 유럽의 사회적 변혁으로 이어졌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한 시기의 전염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럽 중세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변화는 유럽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흑사병은 인류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사회 재편의 촉매제로 작용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